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7일 오늘은 신문의 날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103세가 된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교수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서 평소에도 김 교수의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시작하며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김형석 교수는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언급하며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지적하며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의 이탈 등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 나도 교수지만은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김 교수에게 대통령실 내의 집무실, 정상회담장, 국무회의장 등을 안내하며 그간의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와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용산 집무실이 더 나은 것 같다면서 청와대는 굉장히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용산은 탁 트인 열린 공간이라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늘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논란이 많은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문제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대통령 편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실 이름이 없으니까 가끔 청와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측의 브리핑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 하면은 그건 뭐 녹취록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봐야 합니다. 또 김형석 선생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 발표였습니다. 왜곡되거나 누락되거나 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00명 정원 문제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논평을 했다는 것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한 논평이므로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 본관 앞에 서서 광화문과 남산 쪽으로 보면서 탁 트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형석 교수와는 반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지대가 높은 데다가 뒤로는 북악산이 있고 앞으로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 뒤로 돌아보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탁 트인 시야입니다. 흔히 청와대가 구중궁궐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경호상 그런 거지 그 지대는 결코 고립되거나 폐쇄된 지형이 아닙니다.
뭐 청와대 가보신 분들 많으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석에서는 국방부 청사였던 용산 대통령실 건물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외국 정상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등 건물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들었던 한 측근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요사이도 청와대의 상춘재 영빈관 시설을 자주 이용합니다. 옮긴 지 3년째인데 용산 대통령실의 이름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애착이 없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하여 입을 맞춰 가지고 칭찬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3년째인데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날의 이 곤경, 이번 선거가 윤석열 심판선거로 되어버린 그 출발점은 청와대 이전에 있다고 봅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청와대 이전을 추진한 게 아니고 당선 직후에, 당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공약상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광화문에 적당한 건물이 없고 적당한 장소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더니 국방부가 쓰고 있는 건물을 딱 찍어서 저기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대부분의 언론이 비판적이었습니다. 광화문으로 옮길 수가 없으면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신중하게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특수부 검사의 흔히 별건 수사식 그 습관이 발동되었는지 이곳을 겨냥해서 안 되면은 또 다른 곳을 뚫는 식으로 국방부를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반대하던 언론, 특히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침을 딱 정해버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론은 압도적으로 반대였습니다. 이건 졸속 이전이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5월 초순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퇴임할 때의 지지율이 윤석열 당선자 지지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청와대 이전 탓이었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무리를 해도 내가 밀고 나가면은 언론의 반대, 이거 별건 아니군 하는 자만심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김기현 대표 무리하게 만들기 등등도 바로 청와대 이전을 견제하지 못한 한국의 언론이라든지 야당 때문이 아닌가. 거기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 불통, 최근에는 의료 대란 때문에 무능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리한 청와대 이전의 부작용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종시를.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서 만드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2027년 대통령 선거 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슬그머니 단계적으로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가게 됩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역사상 한 1000년 동안 수도였습니다. 그 사실을 북한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1970년대까지 북한 헌법에 통일조국의 수도를 서울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결국 남북한의 대결은 이념 대결이기도 하면서 역사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느냐를 따진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00년 동안 수도였던 서울, 세계적 대도시 서울의 힘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옮기면은 남쪽으로 내륙 세종시로 옮기면은 평양 대 세종시의 대결이 되면은 세종시는 역사적 여러 조건과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을 노린 좌익 세력은 줄기차게 천도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다행히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 사안이다라는 판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대국민 사격을 벌였던 노무현 정부는 행정부의 반을 세종시로 옮기는 일종의 수도 분할을 했고, 여기에 박근혜 세력이 편성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과학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사실상 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은 민족사의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남쪽으로 수도를 이전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고구려가 만주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했고, 백제가 한성백제, 즉 이 몽촌토성 근방에 있던 수도를 공주로 옮겼다가, 그리고 공주에서 다시 부여로 옮겼다가 망했습니다. 수도 이전을 이런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장난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은 민족사의 반역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일성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 문제에 대해서 김형석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잘 되었다라고 한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합니다. 감사합니다.